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하는 시원 윤창근입니다. 성남시 스마트 시티로 가기 위해서는 행정부터 스마트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시티로 가기 위해서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해달라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구했습니다. 좀 깁니다.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판교 제2 테크노밸리가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 관련해 가지고 스마트 시티 서비스가 그 판교 테크노밸리 하면서 이제 그 자체적으로 구축을 LH가 해서 예, 예, 우리한테 넘기거든요. 예, 예. 알고 계신가요? 그 스마트 시티로 조성한다는 거는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 이제 실장님이 전체 인사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이니까 예, 제가 이거 부시장한테 할까 하다가 지금 실장님한테 아까 총괄지가 좀 길어서 예, 실장님한테는 인사부서 얘기예요. 예, 이 스마트 시티 서비스를 LH가 해가지고 우리한테 넘깁니다. 예,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기 위해서 약 LH가 아마 계산하고 있는 예산이 100억 정도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해서 우리가 인수인계를 이제 언젠가 맡아야 돼요. 네, 각종 그렇습니다. 시설들, 예, 뭐 전체 기반 시설부터 시작해서 전부 우리가 인수인계를 맡는데 예, 이 스마트 시티와 관련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생소한 거예요. 지금까지 인수인계 받는 품목 중에는 이게요. 예, 그런데 이게 언제 이거를 그 인수인계를 어떻게 받으려고 이거에 대한 걸 미리 누가 챙기고 있는지 이게 통괄 부서는 어딘지 여기 이제 정보통신과가 있고 또 스마트 시티과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스마트 시티과는 경제환경으로 지금 넘어가 있고 네, 정보통신과는 여기 지금 우리 실장님 소관음으로 돼 예,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걸 어떻게 인위적으로 상임위를 띄워놨는데 예.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잘못됐어요. 그 조직 그 개편을 할 때. 문제는 어쨌든 지금 예. 결과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스마트 시티를 조성해서 우리한테 인수인계를 받는데 이거에 대한 주무 부서가 어디입니까? 이 일단- 서비스 이거 우리가 미리 챙기지 않으면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예. 이거 우리가 먼저 챙기지 않으면 네, 나중에 그 LH가 어떻게 해서 주든 간에 예, 그거 그때 받을 때 우리가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의논해서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아시아 실리콘밸리 스마트 시티 지향하겠다고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성남시가 노력하고 있는데 예,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할 때부터 스마트 시티 해서 주는데 예,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가고 도대체 이런 어떤 정보가 구축이 되고 설계는 어떻게 돼가고 있고 이런 거를 사업 진행은 어떻게 돼가고 나중에 인수인계는 어떻게 받고 이런 거에 대한 컨트롤 타워 어떤 주무 부서가 있어야 돼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은 통상적으로 LH에서 한 거는 그 문화도시 사업단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그 거기서 각 부서별로 나눠서 같이 합동으로 해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 지금 특정해서 딱 찍어서 스마트 시티 관련된 서비스 예, 약 100억 정도 되는 걸 예, 이게 전문가들이 다른 부서에 전문가 없어요. 정보통신과나 스마트 시티과밖에 예, 이게 아주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은 전문 분야 아닙니까? 예, 그럼 컨트롤 타워가 어딘가 있어가지고 LH가 100억을 가지고 이걸 조성하는데 도대체 설계는 어떻게 되고 있고 서비스는 어떤 걸 할 거며 사업 진행은 어떻게 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언제 어떻게 인수받는다 이런 거를 맞는 컨트롤 타워 부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 조직 진단하면서 스마트 시티 한다고 굉장히 그 크게 저 전면에 내세우면서 실제로 이거에 대한 게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거 거기까지는 진도는 안 나갔습니다. 만드는 게 아니고 예, 지금 해당되는 부서가 지정도도 안 했습니다. 실장님이 인사부서의 장이시니까 예, 예, 자 결론 예, 이 스마트 시티 서비스와 관련해서 예, 예, 해서 컨트롤 타워를 예, 이게 그 여러 분야가 있는 거예요. 예, 이 여러 분야를 전문적으로 전부 LH하고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사업 진행하고 우리가 어떻게 인수받을 건지에 대해서 예. 할 수 있는 부서에 컨트롤 타워를 맡겨서 예. 이거 100억이 넘는 이거 저 LH가 자기들 마음대로 해가지고 나중에 국가에서 주는 돈인데 우리가 엉터리로 받지 않도록 예. 업무 이거 어느 저 컨트롤 타워 지정해 주세요. 지정해서 그 나중에 별도로 결과 예, 저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예, 예. 예. 정보통신과장님 여기 계시죠? 예. 정보통신과장님 잠깐만 좀 앞으로 나와 주세요. 그 실장님 그건 꼭 챙겨 주시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정보통신과장 김건백입니다. 예, 과장님. 과장님 부서에서 크라우드 시스템 구축하죠? 예, 그렇습니다. 160억, 네. 161억 6천만 원. 네네. 과장님 크라우드 시스템이 뭡니까? 클라우드 시스템이란 그 정보통신 기기하고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 그 자원을 이용자들의 그 수요 변화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있는 여러 개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그 시에 행정망 8개 부서에 20개 시스템하고요. 그리고 서버가 20개.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 망이 11개 부서에 15개 시스템, 30개 서버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하나로 통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조금 답변이 좀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크라우드 시스템이라는 거는 모든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 컴퓨터에다가 싹 모아서 저장을 해서 그거를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그 데이터를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도록 하는 그게 크라우드예요. 1차적으로 이제 우리 전 부서에 있는 그래요. 그를 한투로 이제 1차적으로 이제 그래요. 공부하는 그러니까 작업이 정확하게 지금 제가 드린 설명이 크라우드예요. 예, 예? 맞습니다. 이 과장님 설명 좀 그렇게 설명하면 크라우드가 뭔지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렇게 해서 8개 부서 혹은 홈페이지 11개 이런 것들을 전부 그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중앙 컴퓨터에다 다 저장을 해놓고 맞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든지 그 들어가면 딱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크라우드 시스템이에요. 예, 직원들이 맞죠? 활용하기 쉽고 관리 운영에 또 편리하고 예, 관리 운영도 운영이지만 보안도 아주 네, 이게 해킹. 우수해요. 이렇게 하는 게 해킹도 방지를 할 수가 네, 있고 각각의 인터넷이나 각각의 프로그램을 하면은 그 자체적으로 그 해킹 당할 수도 있고 보안이 좀 약한데 이렇게 하면 보안도 강해지고 사용도 편리해지는 기능이 있고 예산 절감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도 되고 예. 그런데 자 이제 기본은 이제 정리가 됐다고 치고 이거를 구축하는데 행정보호팀에서 구축해요? 아니 행정정보팀에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팀? 예. 행정정보팀. 자, 제가 이제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남이 스마트 시티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마트 시티의 사실은 핵심 사업이에요. 네. 이게 크라우드 구축이, 크라우드 시스템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게 내가 의구심이 드는 게 스마트 시티 팀을 성남을 스마트 시티로 가기 위해서 싹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 놓고 스마트 시티 과를 만들고 시스템 팀도 있고 전문가들이 다 그리 갔는데 왜 이거 구축을 160만 원짜리를 정보통신과에서 하는지 실장님 이해가 안 가요. 116억 1천만 원인데요. 16억 예. 1,600만 원. 예? 내가 수치를 예. 잠깐 아니, 체크하겠어요. 16억. 작지 않은 돈인데 이게 그 스마트 시티과에서 전반적으로 성남시를 스마트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한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 해야지. 여기서 이거를 크라우드를 구축하고 이거를 스마트 시티과하고 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과가 양쪽의 과로 일이 분산되잖아요. 예, 그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이게 지금 행정망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요. 이건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스마트 도시과는 우리 행정망, 물론 행정망하고 다 연결은 되지만 이 바깥에 있는 것을 다 정리하는 것이고 이건 내부적인 것을 처리하는 것을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거 그렇게 예. 실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예. 조직 진단도 잘못한 거고 조직 개편도 완전히 엉터리로 한 거예요. 정보통신과라는 게 뭐 하는 데예요? 스마트 시티과는 뭐 하는 데고?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크라우드는 예.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핵심 사업 영역이에요. 근데 그걸 띄워서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이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다 알고 하는 얘기고요. 실장님 이거 업무분장 새로 하세요. 예. 업무분장 새로 하시고 스마트 시티과를 만들어 가지고 4차 산업시대에 대응해서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제대로 가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스마트 시티과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이걸 왜 정보통신과가 자기들 하고 있는 일도 많은데 이거를 그것도 행정 뭐 정보 행정 무슨 팀 과장님 정보팀, 행정정보팀. 행정정보 행정정보팀 그러니까요. 지금 행정- 이제 정보통신과에서 그 밖에 있는 CCTV라든지 거와 그리고 행정 내부에 있는 이 정보통신에 대한 제가요. 모든 거를 데이터를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 관리예요? 아니 이게 이제 데이터 관리입니까? 말을 이게? 하면은 거기에 대한 모든 이게 중앙 컴퓨터에 저장하고 구축하는 게 이게 정보 데이터 관리를 통신입니까? 예, 저희가 총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이게요.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예산서 175페이지 나오지만 이게 디지털 성남을 구현하기 위한 크레어드 시스템 구축이에요. 이거는 디지털 시티 구축의 디지털 시티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업무 전문성 분량이 없는 쪽에서 괜히 이거 결국은 뭐냐면 외부에다가 용역 맡길 거 아니에요? 직접 할 겁니까? 아니, 외부에 용역 맡길 거잖아요. 국제 예. 그렇잖아요. 예. 네. 지금 이제 말씀드리면 됐고요. 스마트 시티 과장님, 그냥 고민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시고 이거 실장님, 예. 제가 볼 때는 이거 스마트 시티과 만들고 스마트 시티로 가고자 하는 마당에 조직 진단을 그렇게 하고 조직 개편을 그렇게 했으면 정말 이 관련자들 한번 실장님 예, 한번 이 업무에 관련되는 분들 예. 여기 이제 정보통신과도 있고 스마트 시티과도 있고 좀 싹 모아놓고 토론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가 나올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고민 좀 과장님 좀 해주세요. 그 토론 해보고요. 합리적으로 결정해 주시길 바래요. 네, 네. 내가 시간 알겠습니다. 아끼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런 거 좀 고민해 보세요. 이제 차제에 우리가 스마트 시티로 가고 있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은 각종 컴퓨터 구입이 내구연한이 지나면 컴퓨터 구입했다고 어마어마하게 과마다 컴퓨터 구입하겠다고 지금 올라와요. 네. 실제로.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제 실제로 옛날하고는 지금 빛의 속도로 빨리 이게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이거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스마트 시티로 가는 길인데 본체를 매년 이렇게 이럴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예? 본체 살 필요 없어요. 이 중앙 컴퓨터 하나 야무진 거 놓으면 예? 전부 무선으로 화면 보는 모니터만 있으면요. 무선이든 유선이든 저 본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본체를 매번 이렇게 내구연한 됐다고 사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구축하세요. 그러면 예산 확실하게 줄일 수 있잖아요. 예? 과장님, 그런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PC 클라우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크라우드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붙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크라우드인데 그건 역시도 이 보안이 개인 퍼스널 컴퓨터처럼 내 본체 놓고 쓰는 것보다 보안이 훨씬 더 강화됩니다. 그러면 보안 프로그램 맨날 과마다 보안 프로그램
이거 유지 보수비로 나가는 것만 해도 우리 성남시 전체 예산에 보안 프로그램 저 유지 보수 저비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 아낄 수 있잖아요. 네. 본체 안 사서 돈 아끼죠. 이 보안 프로그램 강화되니까 그 각각의 예산 필상하는 거 돈 안 들어가서 좋죠. 그런 게 있는데 왜 이렇게 매일 개인 퍼스널 컴퓨터 저 본체를 예산 들여가지고 이렇게 다 사고 있냐고. 도대체 우리 시의 이 정보통신과나 스마트 도시과 이 저 스마트 도시로 가겠다고 하는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가겠다고 하는 성남이 진짜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구태스럽게 과거에 머물러서 행정을 하고 있으면서 무슨 스마트 도시냐고요. 그리고 스마트 저 시티 저 판교 테크노밸리 구축하고 있는데 저 컨트롤 타워도 없고 담당 부서도 없고 나중에 다 되면 인수받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지 모를 정도로 이게 현실이에요, 실장님. 조직 진단을 했으면 제대로 조직 구축하고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로 예? 크라우드 이게 왜 저 스마트 시티의 핵심인데 여기서 하고 있고 이런 맹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실장님이 좀 앞장서서 많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 말고도 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 CCTV 이런 것도요. CCTV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절감할 수도 있는데 옛날 스타일로 CCTV 구축하면서 예산이 따따블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거 제가 시간 없으니까 오늘 내가 말씀 안 드릴 거예요. 내가 다 분석해가지고 예. 우리 시가 CCTV를 구축하고 그거를 중앙관제실에서 그걸 쭉 보면서 그 성남에 한 5천여 개 CCTV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걸 어떻게 구축하고 그걸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과연 스마트 시티 다운 거냐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하고 훨씬 효율적으로 될 수도 있는데 고민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게와 관련되는 CCTV 이런 그 컴퓨터 유지 관리비를 비롯한 이런 모든 분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나치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걸 유지 관리 보수하는 업체들이 수없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중앙 컴퓨터로 크라우드 해놓고 본체 안 사면 유지 관리비 덜 들어가니까 그 업체들이 돈 벌기 힘들어져요. 관련된 이익에 자기 이익에 관련된 수없는 업체들이 이게 스마트 시티로 되면 될수록 돈을 못 버는 경우가 생겨요. 돈을 못 번다는 거는 그분들한테는 좀 안타깝지만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예산을 어마하게 절감시키고 진정하게 스마트 시티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 방식의 그 대전환 이게 없이 성남을 스마트 시티 내지는 아시아 실리콘밸리라고 떠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은 뒤쳐져서 저 뒤에 그 과거와 똑같으면서 말로만 스마트 시티 아시아 실리콘밸리 얘기하면 무슨 변화가 있냐는 얘기예요. 절대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변화를 근본적인 변화, 스마트 시티 다운 변화 이걸 지금 필요로 하는 거고 여기 실장님이 좀 앞장서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중심으로 전부 분석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대변환을 좀 일으킬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